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2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인입니다. 환경부가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릴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그린벨트에 이어 연이어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 과대 포장 규제의 이유와 완화 기준, 이에 대한 여론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주제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 단속이군요. 이 주제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어제 새로 산 봄 아우터가 도착했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과대 포장이 돼서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셨을 생각 같아요. 이거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포장되어 온다고?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 와 같이 비닐의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택배 포장은 특히나 소재가 비닐인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품이 안전하게 온 것에 기뻐해야 할지, 이런 쓰레기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고 안타까워해야 할지 내적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연간 40억 개, 주민등록 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명당 약 78개의 택배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한 해 수백만 톤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쓰레기 해법과 관련 정부가 택배 포장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택배 포장 규제 자체를 미룬다고 발표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은 하되 단속은 2년 유예하기로 한 건데요. 아무래도 산업계의 의견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합리적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산업계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택배 산업에서 그동안의 관례처럼 행해왔던 일인 만큼 적응될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자님, 이쯤 되니 택배 과대 포장의 규제엔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취재해 왔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 2022년부터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환경부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강도 높은 규제인데요. 그런데 해당 규제에서 포장 공간 비율은 어떤 개념인가요?
포장 공간 비율이란 택배 상자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을 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사실 이러한 택배 과대 포장에 단단히 한몫했는데요. 아무래도 밖에서 쇼핑하는 비율보다 택배를 이용하는 일이 많게 되니 2021년 택배 물량은 36억 3천만 개에 이르렀었어요. 맞아요. 팬데믹 영향도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당장 저도 팬데믹 시기에 하루에 5개 넘는 택배를 시켜서 받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나운서님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택배 폐기물만 연 200만 톤이 발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0만 톤이요?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군요. 안 기자님께서 이러한 택배 폐기물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시민분과 인터뷰를 나눠보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신청한 한 유튜브의 채널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이나 택배 포장할 때 쓰이는 비닐, 뽁뽁이 그런 것들이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런 플라스틱 비닐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 우리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는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하는 가치임을 항상 유념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일회용품이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는 환경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저런 생각까지 하시게 된 거군요. 저도 해당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봐야겠어요. 기자님, 그런데 시민분처럼 환경을 생각해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기보다 환경부의 정책 마련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론이 꽤나 많은 겁니다.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2년 준비 기간을 뒀는데 2년을 또 유예한 사례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이슈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일회용품 규제 맞죠?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카페에서 이제 카페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 규제가 차일피일 미뤄진 건데요.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후퇴에 이어 또다시 환경정책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는 일에 대해 어떨 때는 아예 안 된다고 안내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이건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 택배 과대 포장 규제도 그 일환으로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하면서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번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계시다는 시민분의 인터뷰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택배 과대포장 기준 완화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환경부는 지속해서 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과대포장 규제만 미룬 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계속 미루고 미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업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도 그럴 거면 애초부터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이 항상 중요한 가치라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현실에 적용하는 건 차일피일 미루다 못해 결국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정부가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100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전에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기준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도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택배도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작을수록 액세서리와 같은 귀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군요. 또 정부가 업계의 현실 또한 고려해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죠? 맞습니다. 환경부는 통신 판매 업체 중 연 매출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들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품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제는 포장 공간 비율 산출 시 제품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제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를 미산입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에 적용하지 않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엔 이러한 택배 과대 포장 규제와 관련해 제가 법무법인 유의 이지연 변호사님과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또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제는 포장공간 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제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한 데는 예외 규정을 두며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카페 및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환경부는 지난 2년간 이미 유통업체들에게 과대 포장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고하여 준비 기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 후에도 기업이 준비되지 않다고 하면 계속해서 환경부는 유예를 결정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기자님, 환경부가 반발하는 포장업체들에게 대책도 마련해줬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환경부는 검토 중인 포장공간 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용 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 완충제,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종이로 포장된 택배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친환경적이고 처리도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포장 횟수 예외로는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니 다양한 이커머스 업체와 백화점, 홈쇼핑과 같은 기업들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포장재와 패키징을 훨씬 다양하게 개발해 준비하고 정해진 규정에 맞게 포장하도록 직원 교육을 할 것이라며 포장재 구비 등으로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자원순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겠다는 거네요. 쿠팡에서는 이미 이러한 친환경 택배 포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쿠팡은 프레시백 이용, 종이박스 없는 배송을 실시하며 연간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단순 비닐백으로 배송하고 식료품은 프레시백으로 배송하면서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약 8천만 개의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8천만 개의 사용을 줄였다니 생각보다 성공적인 운영인데요. 그렇죠. 또한 순환형 재활용 프로그램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비닐 포장을 다른 배송에 재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객이 비닐 포장을 재사용 가능한 프레시백에 다시 넣으면 수거해 파트너 협력사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배송에 사용하는 비닐 폴리백 같은 새로운 쿠팡 포장을 만드는 데 재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택배 과대 포장의 문제점과 그를 완화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 여론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보니 제게 특히나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환경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이용하는 자원임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동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뚱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2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안영현, 기술에 제53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박지우, 진행에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정수연, 제52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안영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2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